새벽 5시면 핸드폰이 울립니다. 예전엔 건설 현장 사장님들 전화였습니다. 지금은 대출 독촉 문자가 난무합니다. 하루에 10통씩 쌓이죠. 지하 고시원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엔 청산된 비트코인 계좌가 보입니다. 잔고는 빵원입니다. 35년 건설자재 도매업으로 모은 12억이 사라졌습니다. 10개월 만에요. 이제 남은 건 10억의 빚뿐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김종석입니다. 65살입니다. 30대 초반에 건설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구로동 공단 근처 10평짜리 철물점이었어요. 철근, 시멘트, 페인트를 직접 날랐습니다. 새벽 6시에 문 열고 밤 10시에 닫았죠.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IMF 때 거래처가 셋이나 부도났습니다. 2억 가까이 떼였죠. 아내랑 밤새 울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받아서 다시 일어섰어요.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장 사장님들이 저를 믿어줬거든요. 납품 기한은 절대 어기지 않았고 불량품은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15년쯤 됐을 때 영등포에 50평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도 15명까지 늘었고요. 매출은 연 30억을 넘었죠. 중견업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딸 대학 보냈고 분당에 아파트도 샀어요. 35평이었지만 제겐 궁전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면 용돈도 넉넉히 줬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떳떳했어요.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었고 빚도 제때 갚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요.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무너질 줄은요. 12월 18일. 작년 봄이었습니다. 65이 됐을 때요.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했어요. 당뇨 수치도 높아졌고요. 더 큰 문제는 건설 경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현장이 줄었고 자재 주문도 반으로 떨어졌죠. 매출이 계속 내려갔어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마침 거래하던 업체 사장님이 제 사업체를 인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2억을 제시하더군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통장에 12억이 들어왔습니다. 35년 인생의 결산이었어요. 은행 예금으로 넣으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올 거였습니다. 충분했죠. 하지만 허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사업 정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 넣어서 1억 됐다는 분도 있었고 6천만 원 벌었다는 분도 있었어요. 조카한테 전화했습니다. 35살인데 IT 회사에 다니거든요. 비트코인 하냐고 물었죠. 1년 전에 5천만 원 넣어서 지금 3억 넘었다고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6배요? 조카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연기금까지 투자한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뉴스마다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오른다고 분석했죠. 유튜브에는 수십만 명이 보는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차트 분석, 코인 추천, 성공 사례가 넘쳐났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2억을 넣으면 2배만 돼도 24억입니다. 3배면 36억이고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평생 예금 통장만 믿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5년 사업하면서 숫자를 다뤘어요. 단가, 마진, 재고, 회전율 전부 제 머릿속에 있었죠. 차트도 결국 숫자 아닙니까? 게다가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자산이었어요. 늦게 시작하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로요. 일단 3억만 넣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신분증 인증하고 계좌 연결하면 끝이었죠. 3억을 입금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샀어요. 가격은 개당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앱을 열면 실시간으로 가격이 움직였어요. 올라갈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내려갈 때는 불안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6,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3억 2,500만 원이 됐습니다. 2,500만 원을 번 거죠. 한 달 만에요. 너무 쉬웠습니다. 왜 진작 안 했나 싶었어요. 조카한테 전화했습니다. 더 넣어도 되냐고 물었죠. 조카는 좋다고 했어요. 지금이 적기라고 하더군요. 5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총 8억이 됐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5억을 넣은 다음 날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6,500만 원이던 게 6,2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엔 5,800만 원까지 떨어졌죠. 당황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전문가들은 일시적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하락이래요. 곧 다시 오른다고 했죠. 안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5,500만 원, 5,200만 원, 5천만 원. 일주일 만에 20%가 빠진 겁니다. 8억이 6억 4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1억 6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해외 시세를 확인했어요. 미국 장이 열리면 움직임이 달라지니까요. 아내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죠.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시세를 확인했죠.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팔면 손실을 확정하는 거라고요. 조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절대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석 달을 버텼습니다. 가격은 4,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제 계좌는 6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1억 2천만 원 손실이었죠. 그때 유튜브에서 새로운 영상을 봤습니다. 선물 거래로 빠르게 손실 만회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10배, 20배까지 가능하대요. 1억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10억을 투자하는 효과래요. 가격이 10%만 올라도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현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고요. 선물 거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2억을 옮겼어요. 레버리지는 10배로 설정했죠.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2억으로 10배면 20억어치를 거래하는 거였어요. 가격이 5%만 올라도 1억을 버는 겁니다.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산 거죠. 그날 밤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6%나 뛰었어요. 아침에 확인했더니 2억이 3억 2천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1억 2천만 원을 번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레버리지를 20배로 올렸어요. 3억 2천만 원 전부를 다시 투자했죠. 이틀은 잘 됐습니다. 15% 더 올랐어요. 제 계좌는 6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원금 8억 중에서 6억 8천만 원을 만회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급락이 왔습니다. 자다가 핸드폰 알림에 깼어요. 청산 위험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황급히 앱을 열었죠. 비트코인이 10% 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레버리지 20배로는 견딜 수 없는 폭이었습니다. 계좌가 청산됐습니다. 6억 8천만 원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어제까지 6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0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현물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4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12억 중에서 4억 8천만 원만 남은 겁니다. 7억 2천만 원이 날아갔죠. 며칠 동안 멍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회해야 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요즘 뭐가 좋으냐고 물었죠. 친구가 알트코인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유료방이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곳이었죠. 거기서 추천하는 코인을 샀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처음 2주는 좋았습니다. 4억 8천만 원이 6억까지 올랐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텔레그램 방에서 특급 정보가 떴습니다. 100배 코인이라는 거였어요. 상장 예정인데 상장하면 폭등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저도 6억 전부를 넣었어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상장일이 왔죠. 가격이 10배 올랐습니다. 6억이 60억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폭락했습니다. 상장 폐지 공지가 뜬 거예요. 사기 코인이었던 겁니다. 6억이 2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안 마시던 제가 소주 2병을 마셨어요. 12억이 2억이 됐습니다. 10억을 날린 겁니다. 남은 2억을 쳐다봤습니다. 10억을 만회하려면 50배는 벌어야 했어요. 현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선물 거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억으로는 부족했어요.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5억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2억과 합쳐서 7억이 됐죠. 전부 선물 계좌로 옮겼습니다. 레버리지는 50배로 설정했어요. 350억어치를 거래하는 겁니다.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첫날 8% 올랐어요. 7억이 12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5억 6천만 원을 번 겁니다. 다음 날도 6% 올랐습니다. 계좌는 17억 8천만 원이 됐죠. 12억을 넘어섰어요. 이제 원금까지 만회한 겁니다. 팔아야 했습니다. 지금 팔면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대출도 갚고 여유 자금도 생기는 거잖아요. 하루만 더 버티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급락 알림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8% 폭락하고 있었어요. 청산 위험 메시지가 떴습니다. 손절을 누르려고 했지만 체결이 안 됐어요. 10분 뒤 청산됐습니다. 17억 8천만 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 담보대출 5억도 날아갔습니다. 카드론을 알아봤습니다. 4곳에서 3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전부 신청했습니다. 이자가 연 20%가 넘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지인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옛날 거래처 사장님들이었어요.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4억을 빌렸죠. 대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2곳에서 3억을 더 빌렸어요. 이자가 한 달에 10%였습니다. 총 10억을 모았습니다. 카드론 3억, 지인 빌린 돈 4억, 대부업체 3억이었어요. 집 담보대출 5억까지 합치면 15억 빚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0억 전부를 선물 계좌에 넣었어요. 레버리지 100배로 설정했죠. 1000억어치를 거래하는 거였습니다. 이틀간 잘 됐습니다. 10억이 28억까지 올랐어요. 이제 다 만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또 생겼어요. 40억까지만 가면 모든 빚을 갚고도 20억이 남는 거잖아요. 하루만 더 버텼습니다. 새벽 급락이 왔습니다. 12%가 빠졌어요. 순식간에 청산됐습니다. 28억이 0이 됐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어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더니 주저앉았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억이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대출 내역도 봤습니다. 집 담보대출 5억, 카드론 3억, 지인 빌린 돈 4억, 대부업체 3억, 총 15억 빚이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죠.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이 따졌어요. 딸은 울면서 손주들 교육비는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지인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고 추궁했어요. 어떤 분은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경매로 넘긴다고 했어요. 2달 뒤 집이 팔렸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은행 대출 5억을 갚고 나니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저와 살 수 없다고 했죠. 집값으로 못 갚은 5천만 원, 카드론 3억, 지인 빌린 돈 4억, 대부업체 3억. 총 10억 5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10억 빚을 진 65살 노인이 된 겁니다. 지금 저는 구로동 지하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이에요. 방 크기는 3평도 안 됩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나가야 해서요. 물류 창고에서 6시간 일합니다. 허리를 숙여서 박스를 나르는 일이죠. 디스크가 있어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 달에 180만 원을 법니다. 거기서 방세 40만 원 내고 식비로 50만 원 쓰고 병원비로 20만 원 씁니다. 70만 원이 남죠. 그 돈으로 빚을 갚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요. 10억을 갚으려면 140개월이 걸립니다. 12년이에요. 65에 시작했으니까 77살에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드사에서 매일 전화가 옵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하루에 10통씩 걸려와요. 받지 않습니다. 받아봤자 똑같은 얘기니까요. 독촉 문자도 하루에 20통은 옵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지워봤자 또 오니까요. 아내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합니다. 안부만 묻죠. 어떻게 지내냐고요. 아내는 짧게 대답합니다. 잘 지낸다고요. 그리고 끊어요. 이혼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식들과는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안 만나요.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요. 손주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전엔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줬는데 말이죠. 이제는 빈손으로도 갈 수 없어요. 친구들과도 끊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했던 그 친구들 말이죠.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새벽 3시쯤 되면 자동으로 깨요. 예전에 비트코인 시세 확인하던 시간이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그날들이 떠올라서요. 17억 8천만 원이 찍혀있던 화면이 생각납니다. 그때 팔았으면 어땠을까요? 대출도 안 받았을 거고 카드론도 없었을 거고 지인들한테 빌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12억을 그냥 예금에 뒀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한 달에 400만 원씩 이자가 나왔을 겁니다.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편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35년이 10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했는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2억 2,500만 원 벌었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더 원했죠. 비트코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됐어요.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100배 오르는 코인도 없어요.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빨리 벌 수 있지만 더 빨리 잃습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집 담보로 대출받지 마세요. 특히 제 나이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평생 모은 돈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금 덜 벌어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35년이 10개월 만에 사라지는 걸 경험하지 마세요. 65살의 고시원에서 택배 알바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가족 잃고, 친구 잃고, 자존심 잃고, 모든 걸 잃는 경험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77살까지 일해서 빚을 갚아야 해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35년 사업가의 목표가 빚 갚기가 된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재미없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